여러분, 친구랑 밥 먹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나 이번에 주식으로 대박났어? 라며 세차 자랑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살짝 배 아프고 속 쓰린 기분 느껴보셨죠? 그런데요, 혹시 내가 무심코 자랑했던 순간도 떠오르지 않나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오늘은 라이프 매직에서 자랑이 왜 우리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자랑은 마음의 독이고 겸손은 관계의 비타민이다. 자랑을 내려놓고 배려를 챙기면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준비됐죠? 지금부터 10분 동안 자랑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함께 찾아봅시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회사 동료가 점심시간에 나 이번에 보너스 엄청 받았어? 라며 명품 가방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론 와 대박 하면서 웃지만 속으론 왜 저놈만 하는 마음 살짝 들죠? 이게 바로 자랑이 주는 독특한 마법이에요. 자랑은 듣는 사람 마음에 작은 가시를 받고 하는 사람도 결국 손해보게 되죠. 심리학에서 말하길 우리 뇌는 누가 자랑할 때 마치 공격받는 것처럼 반응한대요. 특히 가까운 사람의 자랑은 더 큰 질투를 불러일으키죠. 왜냐? 멀리 있는 재벌의 성공은 그냥 드라마 같지만 옆자리 동료의 성공은 내 삶과 바로 비교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랑은 자연스러운 인정 욕구에서 시작되지만 잘못하면 관계를 망치고 나 자신도 초라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자랑이 특히 위험할까요? 제가 살면서 겪은 이야기 그리고 심리학과 옛 성현들의 지혜를 빌려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꼼꼼히 짚어볼게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도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멋진 관계를 만들지 깨달을 거예요. 자, 가볼까요? 먼저 돈 자랑부터 얘기해 볼게요. 돈 자랑만큼 사람을 쉽게 망치는 것도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 이름은 가리키고 민수라고 해볼게요. 민수는 몇 년 전 주식으로 꽤 돈을 벌었어요. 모임마다 나 이번에 또 대박났어 라며 외제차 사진 보여주고 비싼 와인 사는 걸 자랑했죠. 처음엔 다들 와 부럽다 하며 박수 쳤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누군가는 민수 돈 많네. 이번엔 내가 쏴?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모임 끝나고 민수 저번에도 샀잖아라며 은근슬쩍 계산을 떠넘기는 사람도 생겼어요. 민수는 처음엔 기분 좋게 돈 썼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더 웃긴 건 민수가 돈 자랑할수록 그의 씀씀이도 커졌다는 거예요.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결국엔 자랑이 과시소비로 이어졌죠. 그러다 주식이 폭락했을 때 민수는 큰 돈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아픈 건 그때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졌다는 거예요. 민수가 돈 자랑할 때 박수치던 사람들이 막상 민수가 힘들어지니까 조용히 사라졌죠. 심리학적으로 돈 자랑은 질투를 부르고 질투는 관계를 망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조조라는 옛인물이 사마이에게 발바닥이 왜 하얗냐? 고 물었대요. 답은 간단했어요. 항상 숨겨져 있으니까? 돈도 그래요. 자랑하면 할수록 줄어들고 숨길수록 늘어나는 법이죠. 현명한 부자들은 절대 돈 자랑 안 해요. 왜냐? 그들은 돈이 새어나가면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알거든요. 그럼 돈 자랑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해요. 자랑 대신 베풀어요. 비싼 밥 한 끼 사주고 친구들 여행 갈 때 커피값이라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멋진 사람으로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베풀어도 내가 이렇게 쏘잖아 하고 자랑하면 그건 또 다른 자랑의 덫이에요. 진짜 멋진 사람은 조용히 베풀고 조용히 빛나는 법이죠. 다음은 왕년 자랑이에요. 여러분, 회사 선배나 동네 아저씨가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하며 옛날 얘기 늘어놓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저도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박 선배님, 젊었을 때 회사에서 에이스였다고 매일 자랑했어요. 내가 20대 때는 프로젝트마다 내가 다 휩쓸었지? 하면서요. 처음엔 와 선배 대단하시네요 했지만 몇 번 듣다 보니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문제는 박 선배가 과거 얘기만 할수록 현재가 더 초라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있으니 대화가 독백이 됐어요. 심지어 후배들이 그땐 그랬겠죠 하며 살짝 비웃는 분위기까지 생겼죠. 중국 베이징에 계문연수라는 명소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안개 낀 숲이 신비롭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그냥 연탄 연기 속 앙상한 나뭇가지래요. 왕년 자랑이 딱 그래요. 멀리서 보면 멋져 보이지만 가까이선 매캐한 연기일 뿐이에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군자는 현재를 말하고 소인은 과거를 자랑한다. 과거의 영광은 추억으로 간직하면 아름답지만 자랑으로 꺼내면 현재의 부족함만 드러나죠. 저도 젊었을 때 대학 동아리에서 좀 잘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가끔 그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걸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지금은 뭐해? 라고 생각할 거예요. 대신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해요. 요즘 새로운 취미 시작했는데 이거 재밌더라. 그러면 대화가 살아나요.
상대방도 자기 얘기를 꺼내고 공감대가 생기죠. 왕년 자랑 대신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게 훨씬 멋진 선택이에요. 자, 이번엔 자식 자랑이에요. 동네 아줌마나 회사 동료가 우리 애는 수학 올백 맞았어? 라며 자랑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저도 부모로서 이런 유혹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 딸이 그림 대회에서 상 탔을 때 친구들한테 우리 애가 이런 거 잘해 라고 자랑했죠. 그 순간은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친구 하나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너 말 들으니까 우리 애는 왜 저래? 싶더라. 그 말 듣고 뜨끔했어요.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특히 다른 부모들한테요. 세상에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이 잘 안 될까봐, 뒤처질까봐 소갈이 하는 부모들 많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애는 척척해 하면 그건 무심코 가시를 박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자식한테 미치는 영향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부모님은 모임마다 자식 자랑만 했어요. 우리 아들은 의대 갈 거야 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 집에서 칭찬 한 번 못 들었대요. 밖에서만 자랑하니까 아이는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하며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옛말에 부모는 자식 자랑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 흉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 자랑 대신 집에서 아이에게 넌 정말 대단해라고 말해줘요. 그게 아이 자존감을 키우고 다른 부모들 마음도 지키는 길이에요. 저도 요즘은 딸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열심히 한 거 아빠 진짜 자랑스러워. 그러면 딸아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 반짝임이 진짜 자랑거리죠. 다음은 술 자랑이에요. 여러분, 술자리에서 나 소주 3병은 커트네 라며 주량 자랑하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죠?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대 때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내가 제일 잘 마셔 하며 큰 소리 쳤죠. 그땐 그게 멋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좀 유치했어요. 제 친구 중 한 명 영호라고 할게요. 영호는 술자리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며 자랑했어요. 다들 웃으며 술고래 라고 놀렸죠. 근데 50대 들어서 영호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의사가 말했대요. 술 끊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영호는 그제야 후회했어요. 그때 자랑 좀 덜 할 거라면서요. 술 자랑은 건강도 망치지만 이미지에도 안 좋아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자랑은 인정 욕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채우려는 시도예요. 진짜 멋진 사람은 술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옛 성현들이 말했죠. 술은 잘 마시면 백약의 으뜸, 잘못 마시면 만병의 근원. 저도 요즘은 술자리에서 이렇게 해요. 한두 잔으로 분위기 띄우고 자 이제 이야기나 하자 하며 대화를 이끌어요. 그게 훨씬 멋지더라고요. 마지막은 운전 자랑이에요. 나 20년 무사고야 라거나 딱지 한 번 안 떼봤어 하며 운전 실력 자랑하는 사람 많죠? 저도 운전 좋아하는 편이라 예전에 내가 운전하면 10분 일찍 도착해 라고 뻐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차 타고 가다 말했어요. 너 운전 좀 무섭게 한다. 그 말 듣고 정신 차렸죠? 운전 자랑은 위험한 착각에서 나와요. 빠르게 운전하고 신호등 피해서 달리는 게 실력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진짜 고수는 동승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운전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무사고 자랑하다가 결국 사고 났어요. 급하게 차선 변경하다 옆 차량이랑 부딪혔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분은 내가 너무 잘난 척했나 하며 고개 숙였어요. 운전 자랑은 생명을 건 도박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자랑은 자기 과신에서 나와요. 우리는 레이서가 아니에요. 목표는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운전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편안하게 운전하면 아내도 친구도 나도 행복하다. 그게 진짜 운전의 멋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자랑의 더 5가지를 얘기했어요. 돈, 왕년, 자식, 술, 운전. 이 자랑들은 순간 기분 좋을지 몰라도 결국 관계를 망치고 나 자신도 초라하게 만들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 진짜 멋진 사람은 자랑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겸손과 배려로 빛나요. 저도 예전에 자랑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 했어? 하며 인정받고 싶었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성공도 크게 축하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친구가 새 일 시작했다고 하면 와 대단하다. 잘 될 거야. 하며 진심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내 주변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심코 한 자랑이 누군가에게 가시가 됐을까? 반대로 누군가의 자랑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 그걸 이해하고 넘길 수 있을까? 겸손은 관계를 지키는 비타민이에요. 작은 배려, 조용한 베품, 그게 우리를 진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을 키워보세요. 자랑 대신 배려를, 과시 대신 겸손을 선택하는 하루하루가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 영상이 울림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과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